자, 앞 시간에 이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연소함수인 경우 우리가 A, B 구간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이 영역의 넓이, 부어 있는 넓이를 정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싶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접근할 방법이 이제 구분구적법이라는 방법이 있죠. 구분구적법은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이제 나왔던 방법인데, 이 구분구적법이 아주 성공적으로 됐던 게 이제 이런 방법입니다. 이거는 구분구적법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으면 이게 반지름이 R인 이런 원이라고 합시다. 자, 이것을 구하고 싶은데 이제 쉽게 이게 계산이 안 되죠. 이게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뭐 가로 곱하기 세로로 되는데 이거는 쉽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내등분을 하면 이게 모양이 이렇게 되고 이제 이쪽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모양을 내등분을 잘라서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이것을 8등분을 하면 8등분을 하면 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것을 다시 16등분, 이것을 16등분을 하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점점점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면 점점점 해서 극한 최종적으로는 막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막 가게 되죠. 이때 여기서 우리가 여기 반지름 R이었는데 이 반지름 R이 되고 여기 밑변은 이 원주의 반이 되죠. 근데 우리가 원주의 길이가 2파이 R이니까 밑변은 원주의 반이니까 파이 R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로서 우리가 이 원의 넓이를 알 수 있죠. 원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파이 R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렇게 구분구적법, 이 영역을 조그맣게 영역으로 나눠서 점점점 영역으로 나누다 보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저렇게 되는데, 이래서 이렇게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구분구적법이 이런 원은 아주 성공적으로 구하는데 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잘 구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 이 구분구적법을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리만 합이라고 합니다. 자, 구분구적법을 적용을 해서 구하는 것을 리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리만 합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연소함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영역의 넓이를 알고 싶죠. 영역을 좀 길게 더 그리면 이 영역의 넓이를 알고 싶습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구간 A, B를 n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n등분을 하면 이게 A가 이제 x0이 A가 되고 x1, x2 그래서 xn-1, xn이 이제 B가 되게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A가 x1이고 A가 x0입니다. x2 쭉쭉쭉 해서 이렇게 xk-1 xk 쭉쭉쭉 해서 여기가 xn-1 이게 xn. 그러면 이때 이제 소구간 xk-1 빼기 xk 이것의 길이는 우리가 등분을 똑같이 했으면 n분의 b-a가 되죠. 그리고 이제 xi 이거는 A점에서 출발해서 위에 이것을 델타 xi라고 놓으면 이 델타 xi에 곱하기 i가 되면 이게 xi가 되죠. i는 0, 1부터 n까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a가 x0이었고 이제 x1은 소구간 한 칸 지났죠. 그래서 1. x2는 이것은 2칸. x3은 이거 3칸 간 거니까 저렇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구간을 나누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각 구간에서 각 i 이거에서 i 1에서 n까지 이거에서 i 번째 구간에서 직사각형 이런 직사각형 그러니까 i 번째면은 xi 마이너스 이건데 이 구간에 이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여기서 직사각형을 생각을 하죠. 직사각형을 이 직사각형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 이것을 생각하면 이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델타 xi니까 이게 m분의 b-a가 되죠. 높이 이 직사각형의 높이 이거는 fxi입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직사각형의 넓이 이거는 fxi 곱하기 델타 xi입니다. 여기서 델타 xi는 이건 항상 0보다 크지만 fxi는 뭐 음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음의 높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이제 위의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우리가 이것을 sn이라고 두면 sn은 fx1 곱하기 델타 x1 더하기 fx2 곱하기 델타 x2 쭉 해서 fxn 델타 xn이 됩니다. 즉 시그마 기호를 이용하면 i는 1부터 n까지 fxi dxi가 되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서 A, B가 있을 때 이렇게 Y는 fx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넓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를 이 구간을 이렇게 나눠라. 그래서 이게 x1, x2, x3 이렇게 쭉쭉 나누면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 쭉쭉쭉 해서 중간에 직사각형이 있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 또 이 직사각형의 넓이,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넓이에 점점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적분은 A부터 B까지 fx, dx 이거는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우리 그 합 앞에 넓이 합 이것을 우리가 리만 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리만 합이라고 하는데 n을 무한대로 봤을 때 그 리만 합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fxi 델타 xi 이가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구분구적법 방법으로 리만 합을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 시그마는 우리 영어 알파벳 S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서로 이거는 이제 SUM에서 sum이니까 합을 뜻합니다. 합, sum 영어 단어로 sum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S를 위아래로 쭉 늘린 게 바로 인테그랄이죠. 그래서 인테그랄이 이게 바로 이 S인데 즉 그러니까 이 시그마에서 인테그랄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xi가 이제 fx로 변한 거고 그 다음에 델타 xi가 dx로 변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저 기호가 이 리만 합에서 이런 모양이 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리만 합을 구할 때 우리가 구간을 우리가 나누는데 일정한 길이로 나눴는데 이제 A, B를 n등분할 때 소구간의 길이를 일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필요는 없다. 이 소구간의 길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이 극한에서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에서 이 0으로 가야 된다. 이 가장 큰 소구간의 길이에서 값이 0으로 가야 된다. 이 A, B를 이렇게 나눌 때 너무 하나의 구간을 계속 이렇게 길게 나누면 안 된다. 점점점 나눠갈 때 이것을 점점점 0으로 모든 게 다 0으로 가게 소구간을 나누면 됩니다. 일정하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는 편의상 일정하게 나눴지만 꼭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자, 예제를 한번 보면, 자, 양수 A, B, M 이것에 대하여 뭐 A가 B보다 이거일 때 A, B, MX, DX를 구하라.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 자, A, B를 n등분하면 자, XI는 A 더하기 그 다음에 델타 XI를 똑같은 구간으로 나누겠습니다. 한 소구간의 길이를 n분의 B-A로 나누겠습니다. 그것을 i번째 간 거. i는 0, 1, 2부터 n까지. 자, 이렇게 똑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소구간에서 최소의 함수값을 택하면 위에 택하면 우리가 리만 합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하면 자, 우리 함수가 이제 m 곱하기 x니까 m 곱하기 m이 이제 양의 실수니까 이게 증가하죠. 근데 우리가 최소값을 택했으니까 이게 x의 i-1 값이 최소값입니다. 곱하기 델타 x는 n분의 b-a가 되죠. 자,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시그마 i에서 i가 1에서 n까지 m은 상수고 이제 x i-1은 위에 xi가 있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a 더하기 n분의 b-a에 i-1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n분의 b-a. 자, 이제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게 각 항을 나눠보면 첫 번째 이쪽 항에 이제 상수 부분을 빼보면 이게 m이 있고 a가 있고 b-a가 있고 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n분의 1 이게 있죠. 그 다음 이제 이쪽은 더하기 이제 m 곱하기 b-a가 있고 n의 제곱분의 1 이게 있고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1 이게 있죠. 자, 그러면 위에 이제 첫 항이 n분의 1을 i가 1에서 n까지 시그마를 하면 값이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ma b-a가 되고 이 시그마 부분은 값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m b-a 이것의 제곱이죠. 제곱 나누기 n의 제곱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가 시그마 i가 1에서 n까지 i 이것은 우리가 1에서 n까지 합이죠. 이거는 2분의 n 플러스 1임을 알고 있습니다. 빼기 1 일이 이제 시그마가 붙어있으니까 시그마 합하면 마이너스 n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게 m a b-a 더하기 m b-a의 제곱이고 n의 제곱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n의 제곱 맨 처음에 2분의 n의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2분의 1이 있고 그
그 다음에 빼기 여기가 2분의 n이 있고 마이너스 n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n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n이 되죠. 거기다가 n이 있으니까 2n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아닌데 예. 예, 이렇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정적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함수가 mx dx 이거는 리미트 인테그랄 n에서 무한대로 갈 때 저 극한이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 x i-1 곱하기 n b-a 이건데 이게 밑에 극한이 되니까 여기서 n이 이제 무한대로 보낼 때 이거는 m a b-a 더하기 2분의 1 m b-a의 제곱이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에서 이렇게 y는 mx 이렇게 하면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면 이 넓이를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이 점이 MA점이죠. MA점이니까 이 부분이 MA 곱하기 A에서 B까지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밑변의 이제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가 b-a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m 곱하기 b-a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노란색 부분은 이렇게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예제로 자 0부터 2까지 x의 제곱 dx 이거를 구하라. 자, 이것도 이제 함수가 간단해서 리만 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0, 2 이 구간을 이것을 n등분하면 우리가 xi는 시작점이 0이고 자 2 빼기 0 2를 n으로 나눈 것이 소구간이고 이것이 i 그래서 i는 0, 1, 2 또 n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i 구간에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는 fxi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변은 델타 x. 네, 델타 x는 n분의 2죠. 그럼 이거는 xi의 제곱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되는데 xi가 뭐냐면 n분의 2i가 되죠. 그것의 제곱이니까 이제 n분의 2i 이것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x는 n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n의 세제곱분의 8 곱하기 i의 제곱이 되죠. 이거이므로 리만 합은 우리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델타 x 이게 되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n의 세제곱분의 8 i의 제곱인데, 이거는 상수항은 빠져나오면 n의 세제곱분의 8 이거는 빠져나오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무슨 값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죠. n의 세제곱분의 8 이거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입니다. 이게 알려져 있어. 그래서 이거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정적분 0부터 2까지 x의 제곱 dx,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위에서 구한 거 i는 1부터 n까지 fxi 델타 x니까, 이게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하고 8은 약분을 하면은 이게 3분의 4가 되니까 n의 세제곱에 곱하기 3 4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되죠. 그래서 이것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제 분모 분자가 무한대로 다 가게 되는데, 이제 n의 세제곱으로 양변을 나눠 보면 3분의 4 이거는 곱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3분의 8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리만 합을 이용을 하면 정적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리만 합을 이용해서 실제로 계산을 하는 것은, 이렇게 위에는 굉장히 단순한 함수였는데 이게 좀 복잡한 계산으로 나오는데, 일반적인 함수 좀만 복잡하면 리만 합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이제 다음에 이제 더 좋은 방법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자, 리만 합을 나왔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정적분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정적분은 뭐 앞에서 기본적으로 연소함수를 정적분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적분을 연소함수가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만 합을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함수에 대한 정적분의 정의를 한번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연소함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리만 합은 이제 구간을 분할을 했죠. 이제 구간 A, B의 분할은 분할 P. P는 뭐냐면 x0, x1, x2, 또 xn까지 값인데, 분할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x0은 a이고 x1은 그보다 더 크고 x2, 그래서 xn-1이고 xn이 이제 b.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구간 A, B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P가 분할인데, 분할 P의 크기를 이렇게 쓸 건데, 이것의 정의는 이 소구간 중에서 가장 큰 거, 소구간 x1 빼기
x0, x2 빼기 x1 소구간의 길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가 분할 P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 B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가장 크죠? 이것의 길이 여기가 이제 x0, x1, x2, x3, x4 이렇게 돼 있으면 P가 x0, x1, x2, x3 근데 분할이 됩니다. 이것의 크기는 x3 빼기 x2 저 소구간의 길이가 가장 크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보겠다. 여기서 A, B가 일반적인 어떤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R이라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정의하기를 그 정적분 a, b, fx, dx 이것은 r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정적분은 r이다 정의는 하는데 이 적분을 우리가 구간 A에서 F의 정적분인데 이걸 리만 적분이라고 합니다. 리만 합을 이용해서 정의된 리만 적분이라고 하는데 R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이렇게 된다. 모든 엡실론, 양의 실수 엡실론에 대해서 모든 양의 실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의 실수 델타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모든 A, B의 분할 P 임의의 P 분할 X와 그 다음에 모든 CK점은 K번째 구간에서 이 점들 여기서 K는 이제 1, 2 모든 소구간을 다 따지는 거죠. 모든 분할에 대해서 또 모든 소구간에 있는 어떤 이 점에 대해서 자 P의 크기 이 분할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분할을 아주 세밀하게 했으면 델타보다 작게 세밀하게 했으면 리만 합이 여기가 CI죠. CI 델타 XI 이게 R까지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이게 성립을 하면 우리가 이 정적분은 R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리만 적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의대로 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세심해서 우리는 이 정의는 그냥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살펴보고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연소감수 또는 뭐 몇 개의 점을 뺀 부분에서 연소감수만 다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구분구조법. 이건 몇천 년 전에 고대 그리스 때 방법인데 구분구조법은 이제 복잡한 영역을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인데 가장 성공적인 게 이렇게 원을 이렇게 쪼개면은 점점점 쪼개다 보면은 그 영역이 점점점 이 직사각형에 가까워져서 이제 원의 넓이를 구분구조법으로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계산을 할 때 리만 합, 이 구분구조법 방법은 먼저 구간을 갖다 n등분을 해라. 그런 다음에 소구간에서 이제 직사각형을 생각을 하죠. 그런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것들 합,
이것을 우리가 리만 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극한이 존재하면 우리가 이 정적분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만 합에 의해서 정적분의 기호가 이렇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간단한 함수, 1차 함수 mx 이것을 리만 합을 이용해서 리만 합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꽤 복잡합니다. x의 제곱 함수, 이것도 함수가 굉장히 간단한데 이것도 리만 합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일반적인 함수는 이렇게 리만 합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하기는 무척 어렵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른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리만 합을 봤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연속함수에 대해서만 봤는데 연속함수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일반적인 함수에서의 정적분의 정의는 구간 A, B를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할을 가지고 이제 리만적분을 정의를 하는데 임의 입실론에서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 모든 분할과 그 다음 소구간에서의 임의의 점들을 택하면 분할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이 리만 합이 L까지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이게 되면은 우리가 정적분은 R이라고, 구간 AB에서의 F의 정적분은 R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이게 리만적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